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 선생 이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냥 뭐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 달아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답변 드리는 게 아까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글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하던 끝에 한 코너를 신설하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언젠간 라이브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라이브 할 입장은 못 되고 해서 저희가 질문 있죠. 댓글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 궁금한데 물어보기는 뭐하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코너로 해서 제가 코너 이름을 졌습니다. 난 알아요, 넌 몰라요. 네, 이름 괜찮죠? 난 알아요, 넌 몰라요. 근데 거기서 난 알아요가 제가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나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첫 번째 코너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짱선영님께서 난 키우다 보면 노란 잎이 생기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잎은 따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이런 질문도 하나 하는데 생각해보면 뒤집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잎이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졌어. 따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가 노라는 건 당연히 따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댓글 쓰기 어려운 거죠. 보세요. 노란 잎이 지면 따야 됩니다. 근데 노란 잎이 진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노란 잎이 지는 이유는 첫 번째, 이런 덴드로비움 계통 있죠. 덴드로비움 종류는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 그죠? 올라오고 다 자란 다음에 꽃이 필 쯤에 잎을 떨굽니다. 그래서 그냥 노랗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놔둬도 떨어지고 그냥 따도 돼요. 무조건 당연히 땁니다. 이건 무조건 노란 잎을 따야 되는데 이건 걱정 안 하시는 거죠. 아, 얘는 원래 노래죠. 하면은 뭐 따도 되고 안 따도 되지만 노래지니까 당연한 거야. 생리적인 현상인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 얘기할 건데 보시면 노래졌어요. 따야 돼요. 그죠? 근데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노래졌는지가 중요한데 보니까 이미 원촉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촉 죽고 마지막 촉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자 나는데 손자 촉에 이렇게 보시면 촉이 양쪽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아마 이 화분 밑에서 뿌리가 썩으면서 무름병이나 연부병 같은 게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짓물러서 상태가 안 좋으면서 떨어진 거고 여기 이 벌브를 까보면 이미 얘는 짓물렀습니다. 마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짓물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까보면 제가 살짝만 까볼까요? 까서 맡으면 분명히 신내가 날 겁니다. 이거는요. 자, 가위를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짠. 자, 볼까요? 대가 검었죠. 병이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처음엔 진물을 넣었다가 지금 오래돼 갖고 말랐어요. 그래서 진물르지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당연히 시큼하죠.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노래졌는데 아까 덴드로비움처럼 노래지니까 당연히 생리적으로 노란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진행이 돼서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따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반점이 생겨갖고 잎에 이제 반점이 생기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까맣게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냐? 그 잎은 그냥 따주면 돼요. 근데 안 따주면 병이 번져서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따주되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애가 있고 병이 생겨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교님, 이온난에서 구입한 브라사볼라는 높은 망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빨리 말라서 주위에 물 주는데 괜찮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게 브라사볼라 요 상태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브라사볼라는 첫 번째는 우리 김영교님은 되게 현명하신 분 같아요. 제가 보통 물을 주면 그냥 모르시면 일주일에 한번 물에 푹 담궜다 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방이 뚫린 망분이나 부작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갖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3, 4일에 한번, 뭐 2, 3일이 될 수 있고 4, 5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보면 좀 알겠죠, 무게를 보고. 근데 이거 보시면 사방이 뚫려 있고 밑에는 바크를 이만큼 씌웠어요. 이거 스테일 감았죠. 근데 저희 농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4, 5일에 한 번씩 줘도 견뎌요. 근데 가정에서는 훨씬 더 빨리 마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 주 2회 물을 주는데요. 2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2회 주는데도 어느 시기 때는 그 장마철이나 아니면 이렇게 겨울철에 물이 잘 안 마를 때 있죠. 그럴 때는 2회가 아니라 1회로 주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때는 2회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나요 하면, 착색난초 중에서 대부분 착색난초 중인데 반다, 뭐 일부 종류, 그다음에 뭐 카틀리아 중에서 이런 브라사볼라 계통이나 좀 대형종 같은 경우는 식재에 심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얘도 분해서 키울 수 있으나 이렇게 망분으로 키웠을 때 더 분갈이 안 하고 유리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심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심는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임경열님께서 파리시 꽃봉오리가 아주 많이 달렸는데 지금 굴피 부작해도 될까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파리시나 덴드로비움 계통은 일반 카틀리아하고 틀려서 좀 덜 예민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상처가 나도 분갈이 해도 꽃이 그렇게 수명이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명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꽃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화분에 있을 때 뽑아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뿌리가 숯에 있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바크는 털어서 조심스럽게 터시면 돼요. 털어서 부작을 하면 되는데, 제가 대략 한 3년 전에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참 신기한 건 여기다 붙였죠. 이렇게. 했는데, 스테를 양을 조금 많이 썼네요. 이때.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달렸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파리시요. 파리시를 분해서 뽑아서 이렇게 해도 되냐? 됩니다.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부작하시는 거는 4월 말경에서 5월 중순 정도 해주시고, 지금은 약간 다소 늦었지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한여름이나 그 이후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굴피 부작해도 됩니다. 지금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 집 초록이네님이죠. 집에 구멍 뚫린 토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난을 심는 게 좋을까요? 구멍이 어느 만큼 뚫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우리 구멍 토분 있죠. 이렇게 있으면 구멍 뽕뽕뽕 뚫려서 주로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제 그런 분들은 착색난초를 심는 게 좋습니다. 착색난초는 그러니까 대부분에는 다 돼요. 구멍 뚫린 분은 다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를 3, 4일이 될 수 있고 4, 5일이 될 수 있고 2, 3일이 될 수 있어요. 식재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거라고 딱히 못하지만 그 분 크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구멍토분이 작으면 작은데 어울리는 뭐 파리시도 괜찮고 소형종들이 해야 되고, 구멍이 크다면 소형종은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형종들 있죠. 카틀리아 대형종, 덴드림 중에서 대형종 뭐 이런 애들을 키우시면 되겠죠. 대신에 안 되는 애들 있죠. 지색난초, 동양난, 그 다음에 온시디움계열도 착색이긴 한데 그런 구멍토분은 안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거. 뭐 파이오스, 파피오페드룸 이런 거, 지색난초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대신에 화분 크기에 어울릴 만한 사이즈로. 변연정님께서 상주 낙동강 생태원 작품 조성은 완료되었나요? 네. 제가 낙동강은 세팅은 했는데 관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세팅할 때 그쪽에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하는 게 대단위로 하진 않았어요. 워낙 면적이 넓어갖고 1차적으로 그쪽 환경이
겨울에 거의 5도까지 떨어지고 막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환경에 자랄 수 있는 난을 제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일부 세팅을 했고, 그게 여름을 견딜 수 있는지, 겨울을 내년 겨울까지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위에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팅은 끝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궁금해서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부 품종들이 탈수 증상이 심해서 제가 물 주는 거하고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원래 이렇게 커다란 데죠. 이렇게 온실인데 한쪽 벽면하고 다 해놓고 이렇게 널리 놔뒀다가 관리가 어려워서 일단은 한 군데를 모았어요. 여름에 너무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모아서 뿌리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는 걸로 하고,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 그 환경청에 거기에 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캐릭터가 있어요. 그 담이라는 친구 만나서 서로 유튜브도 같이 찍고, 제가 다미한테 난도 알려주고, 그리고 저도 다미한테 좀 배우고, 다른 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간 김에 저희가 그 작업해 놓은 난들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 점검 좀 할게요 해서 6월 말일경에 약속 잡아서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혜자님께서 미니 호접은 꽃대 어느 부분을 잘라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 호접이 없었는데, 미니 호접은요 일반 호접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미니 호접은 꽃대가 짧죠. 마디가 없어서. 근데 저는 생각에 마디를 두 마디 이렇게 있으면 마디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마디가 하나 둘 셋 있으면 두 마디 내고 잘라도 되는데, 얘네들은 큰 대형종하고 틀려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지가. 그러면 더 새로운 꽃대를 완벽하게 보시려면 끝까지 다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꽃을 계속 한 송이 두 송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미니옷 같은 경우는 대를 중간에 이게 두 마디 자르지 말고 옆에 격가지가 나갔잖아요. 격가지의 끝만 잘라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만 잘라주시면 요 끝에서 또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렌 양님, 호접난 새잎이 많이 올라오는데 다 크기도 전에 새잎들이 나와서 잎이 덜 자라는데 왜 이럴까요? 잠깐만요. 호접난 새잎이 많이 올라오는데 크기도 전에 새잎들이 나와서 잎이 덜 자라는데 왜 이럴까요? PD님 정확하게 쓴 거 맞아요? 호접란은 단경성이기 때문에 새잎이 많이 올라오진 않고, 올라올 때 한 장 올라오거든요. 근데 질문해 주신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잎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한 번에 여러 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얘가 나오다가 이렇게 원래 잎이 있으면 원래 잎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샘플 갖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럼 얘가 조금씩은 커져야 돼요. 근데 올라오는데 이 잎이 다 자라기 전에 요만하고 바로 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화분의 상태를 봤을 때 뿌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물 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세약하니까 뿌리가 없어서 뿌리 쪽으로 양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갖고 뿌리가 멀쩡한데 그렇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주시든가, 아니면 물을 수돗물을 안 쓰고 정수기 물을 써서 비료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쓰는데도 비료가 좀 부족한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하실 거는 뿌리가 살았나 죽었나. 뿌리가 죽었으면 당연히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뿌리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다시 심던가 수경재배를 하시든가 해서 뿌리를 살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뿌리가 멀쩡한데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물이, 수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지만. 그러니까 잎이 자라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광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뿌리 쪽만 살리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잎이 부족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개 다도 다 괜찮다. 뿌리도 괜찮고 이거 뭐죠? 그
물 주는 것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런다 그러면 환경이 안 맞다든가, 그죠? 햇빛이 너무 세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비료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완효성 코팅 비료라든지 이런 비료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BSA 깍지벌레 퇴치에 효과 적은 약은 올려주세요.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아까 저 검색해 봤었는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깍지벌레는 사실 약을 쳐서요 쉽게 안 죽어요. 깍지벌레 보시면 면충하고 깍지벌레 비슷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솜 같은 게 이렇게 덮어 써 있어요. 특히 벤자민 고무나무 같은 그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잎에 이렇게 잎이 있으면 하얀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솜 같은 게 덮어져 있고 그 안에 지면들이 작은 것 같이 생겼어요. 움직이는데 걔네들이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여기 잎에 지백을 빨아먹는데, 걔네들이 그냥 약을 줘갖고는 이렇게 코팅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있어서 안 돼서 약을 웬만한 거 쳐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번 쳐서는 안 돼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총체 잡으려고 지난번에 제가 알코올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알코올을 연속적으로 뿌려줬더니 싹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코올을 한번 뿌려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그때 이 비료가 제가 잠시만요. 그때 이거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고, 저도 인터넷 주문했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1,000원에 사정복합해서 모두 싹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이렇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오독성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총체도 잡고요, 다 잡아요. 전체 다. 그러니까 뭐 온실, 가루, 뿌리, 잿빛, 균핵, 총체, 노균 뭐 다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독성에 약간 우리 뭐라 그러죠? 비료 성분도 있고 유기농이고요. 유기농 인증받았는데, 제가 삼촌이 충청도에서 농약방을 하세요. 그래서 전화 드려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괜찮냐 했더니 용량도 크고 괜찮다 그래갖고, 일단 알코올을 써보시고 안 되면 상비약으로 요거 정도 하나 구매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정님께서 화이트 브리달 6기 꽃피는 조건이 있나요? 질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카틀리아는 어떻게 꽃이 피나요? 많이들 질문하세요. 근데 카틀리아는 태생적으로요, 피는 시기에 펴요. 12월에 피는 애는 12월에 피고, 5월에 피는 애는 5월에 피고, 4월에 피는 애는 4월에 피는 애입니다. 그건 원종이 그렇고요. 브리달 6기는 교배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혈통 중에서 워크레아나 이런 혈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약간 부정기적으로 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6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피지만, 주로 저희가 봄철에 이제 필 때 쭉 피고, 그 이후에도 저희도 보니까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서 뭐 저온을 준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카틀리아 꽃을 못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의심하셔야 되는 게, 그것도 햇빛을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쪽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 대부분 물어보니까 꽃을 잘 피우다가 못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이사해서 빛이 적어서 그런 경우 있고, 또 처음에 갖고 왔는데 세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료 관리라든지 기본 관리 못 해갖고 총만 많이 나온 경우 있어요. 그래서 5년 6년 키웠는데 꼭 못 보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분주하세요. 분주해서 새롭게 키우면 꽃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틀리아는 저온철이나 이런 거 특별한 거 없다. 그냥 관리 잘 해주시면 핀다. 그죠?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키우는데도 정말 비료도 주고 다 잘했는데도 꽃이 안 핀다는 무조건 환경 조건 중에 빛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사를 가시든가 아니면 LED든 뭐 딴 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현식님, NC클리어 탐펜스 커싱 코디게라를 구입했는데 꽃봉오리 10개 중에 꽃이 3개까지 폈다가 갑자기 잎이 노래지고 꽃 피는 게 멈추더니 봉오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도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10개 중에 꽃이 3개까지 폈다가 해야 돼요. 그럼 계속 펴서 환경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잎이 노래졌다. 이거는 뭐 고온을 먹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환기가 안 돼 갖고
하여튼 뭐 그런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물을 주시고 관리를 했는데도 이렇다 그러면 키우실 때 내가 없을 때 잠시 고온이 올라갔다든지 환기가 너무 안 됐다든지 저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일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의식해 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확 상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근데 뿌리도 멀쩡하다 괜찮다 그러면 아마 환경에 특이한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0개까지 피다가 꽃만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벌레도 의심할 수 있는데 잎이 떨어졌다는 거는 분명히 생리적인 장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의심할 거는 분을 뽑아놓은지 눌러봐서 뿌리 상태가 어떤가. 그러니까 저희 농원에 사셨으니까 뿌리가 갈 때 아주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애들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가서 뿌리가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뿌리가 상한 이유 때문에 결과가 왔는데 그건 저도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께 코디기하고 얘네들이 뿌리가 나쁘진 않은데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래서 물 관리가 잘못돼서 뿌리가 잘못됐나 의심을 해보시고 만약에 뿌리 쪽이 그렇다면 분갈이 새로 하셔갖고 다시 키우시면 다음 꽃 때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참 답변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뿌리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의심하시고. 그리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잎이 떨어졌는데 얘는 이미 제가 봤을 때 뽑아보면 뻔해요. 뿌리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꽃이 피다. 잘 피고 했다는 얘기는 농원에서 출발할 때도 그렇고 다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도 꽃이 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그 와중에 짧은 시기에 물을 엄청 많이 줘갖고 그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뭐 하루 막 2, 3일 담궈놨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 장애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잎이 몇 개 떨어졌다고 더 이상 키우는데 문제 있지는 않으니까요. 조치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당장 뽑아서.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저희 코너에서 유튜브라는 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미리 제가 같이 받아서 답변을 드리면 너무 저도 편한데 이 글로만 들어서 해야 되니까 서로 표현의 차이라든지 이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연난농원 홈페이지에 보면 Q&A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유튜브 댓글도 이거 제가 거기 댓글도 뽑아다가 같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다 사진을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훨씬 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선물용 큰 화분에 호접란을 분갈이 해주려는데 난석에 심어도 될까요? 요것도 좀 헷갈리는데 선물용 큰 화분에 호접란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분갈이를 할 때 이 화분 통째로 분갈이를 하시겠다는 건지 낱개로 빼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설마 이거를 통으로는 아닐 거고 여기서 낱개로 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낱개로 뺐을 때 저는 생각하면 만약에 그 질문이라면 그러니까 다시요. 이렇게 화분에 있죠. 이거 통으로 분 가는 건 무조건 안 돼요. 난석이 됐든 수태가 됐든 모두 안 됩니다. 통으로 가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뽑아야 돼요. 낱개로. 뽑아서 심는데 난석을 굳이 다른 게 없어서 난석을 굳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 좀 굵은 난석을 쓰시는 게 좋은데 물 관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뽑아봤는데 거기에 수태에 심어져 있는 거에 비닐포트까지 같이 있다. 그럼 비닐포트채 그냥 키우세요. 그걸 분에다 넣든가 비닐포트로 그냥 키우시면 호접란은 문제 없이 키울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분갈이를 하시면 난석보다는 만약에 수태가 아닌 바크로 그러니까 수태로 그냥 가도 되는데 수태 상태가 안 좋고 그냥 바크로 키우고 싶으면 다 터셔야 돼요. 다 털어서 새로운 바크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석은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죠? 그 정도. 선물용 큰 화분이 있고, 네. 거기다가 호접란을 심어도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세 가지요. 두 가지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선물용 큰 화분에 호접란을 분갈이 해주려는데 그거네, 그죠? 네, 하여튼 뭐 그 답변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물용 큰 화분에 호접란을 분갈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좀 제발 플리즈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이렇게 큰데 심으면서 좋을 게 없어요. 뭐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접란이 낱개로 여러 개 꽃이 피는 게 있는데 걔를 조화롭게 하고 싶으시면 바구니나 큰 화분에 그냥 요 포트째 이렇게 넣어서 꽃 보시고 이렇게 연출하신 다음에 다시 꺼내서 키우든가 그냥 그대로 꽂아놓고 물 주면 괜찮아요. 공중 떠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선물용 큰 화분이야. 여기다 뭐 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 연출만 해서 꽃을 이렇게 넣는 거죠. 몇 개를 넣어서 이쁘게 보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호접란.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심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다가 포트치 그냥 껴서 꽉 끼세요. 공중에 좀 뜨게 이렇게. 그러고 물 주면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렇게 큰 화분에 난석이나 바크를 통해서 이렇게 심는다. 여러 개를 아니 됩니다. 절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박성희님 마지막 질문이네요. 선생님 계신 농원이 부산인가요? 네, 저도 부산 가고 싶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시라 그래서 언젠가는 제 부산에 한번 내려가서 토론도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부산이 아니고 저희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김포시라 그래서 그냥 오시면 큰 코 다칩니다. 김포공항 근처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이나 강남 쪽에서 출발했는데 김포공항에서 다시 1시간은 더 와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구역은 김포인데 강화 시내하고 맞닿아 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면 여기 한강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한강이고 저희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화대교를 타고 들어와서 행정구역상은 김포지만 강화도하고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강화도하고. 그래서 김포 초입에서 김포공항에서 40분 정도는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이왕 오실 때는 저희 축제기간에 오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 오실 때는 이 동네 오셔갖고 강화도 요새 그 성모도죠? 그죠? 성모도가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있죠. 그래서 배 타고 안 들어가서 금방 갔다 오니까 성모도 가면 보면서 이쁘잖아요. 강화도 한 바퀴 돌고 동물시장에서 회덮밥 8,000원인가요? 맛있어요. 그거 드시고 저희 농원에 들리시면 왠지 손해본 느낌 안 들고. 두 번째 아니면 산 좋아하시면 저희 농원의 바로 옆에 문수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수산이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올라와서 꼭대기에 벌써 보면 남북이 양쪽 다 보여요. 전망대, 통일전망대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뷰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 계획 잡고 오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데 5시에는 저희가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커튼도 닫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닫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보시려면 3시 이전에 오시는 게 좋고 또 멀리서 오시면 여기 강화도 때문에 좀 막히고 그래요. 주말에는. 그래서 아침 일찍 오셔갖고 등산 갔다 오셔도 되고 일찍 강화도 갔다 오시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이 아니라 김포에 있습니다. 이 질문 말고 한 고객분이 직접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원인을 알고 싶다고. 근데 그 고객님은 우리 PD님의 어머님이세요. 근데 아마 정말 잘 키우시려고 해서 했는데 원인을 모르시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아까 이렇게 노란 잎도 떨어지고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런 거죠. 아무리 정성스럽게 내가 정성스러움을 드려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저도 이렇게 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원인이 뭘까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은 잡히죠. 딱 보면 이유가 일단 분이 너무 컸다라는 거. 그다음에 식재가 좀 문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보면 이거 어머니가 물 며칠 한번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가수가 아닌데 원인은 딱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자 보세요. 뿌리가 산 게 없어요. 아예 다. 그죠? 물은 보니까 수분기가 없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정상적으로 관리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이걸 심을 때 이 뿌리가 상했었을 거예요. 조금 일부가. 그리고 식재가 보시면 요게 플라스틱 분에 요만한 사이즈에 있을 때는 식재가 좀 오래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부스러지는 게 있어도 통기하고 잘 되고 물 빠짐이 잘 되니까 그나마 컸었는데 이 식재가 이렇게 삭아서 부스러지는, 이렇게 부스러질 정도니까 이거를 분갈이 할 땐 이미 얘를 다 털어서 식재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다 가루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작은 분에 있을 때는 그나마 통기가 되니까 썼는데 요렇게 부서진 애를 이 화분에 집어넣는데 원인은 너무 큰 분으로 가면서 기존의 식재를 털지 않고 상한 식재를 썼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계속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밑에서 물을 정상적으로 줬다고 해서 여기에 습기가 계속 있으니까 거꾸로 뿌리가 죽으면서 연부병 같은 거 있죠. 무름병이 끝에서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타고 와서 여기 무름병이 왔는데 다행히 여기는 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 살았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갈아드릴 테니까 어머님하고 한번 다시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아니다. 어머, 안타깝게 여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연부병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보시죠. 이건 여기 못 살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게 과습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분갈이 잘못했을 때. 자, 아래 금건부가 이미 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착각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병이 여기서부터 왔다고 치면 여기가 멀쩡하니까 그냥 말랐을 뿐인데, 그죠? 말랐을 뿐인데 했는데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쪽에서 병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아래쪽에 나간 거니까 안 되고요. 마지막 거를 까볼게요. 네, 마지막 거는 아직 살아있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병이 오기 시작해서 연병이 오니까 물러서 죽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말라갖고 여기까지 죽었는데 얘는 아직 안 옮아갔어요. 마지막 사는 거. 근데 이럴 경우 힘든 게 뭐냐면 차라리 순이 양쪽 다 안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안 나왔으면 여기서 살았을 때 한 촉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두 개가 죽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까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키우고 안 키우고가 아니라 내가 키우던 거라서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행히도 이거 참 재밌는 표본이네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야, 이쯤 되면 새로 사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쳐도 내가 키우던 거하고요 사는 거하고 틀려요. 제가 요즘 가슴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14년 동안 키웠던 루비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뭐 그러라고 했는데 막상 그 다음부터 걔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직은 14살이라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더라도 뭐 좋아하는 거 해주면 살길 바래요. 근데 뭐 의사가 아무리 포기하라 그랬다고 쳐도. 근데 저도 전데 그 강아지하고 같이 컸던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똑같은 거. 그렇다고 누가 와서 저기 마르티스 어리고 되게 이쁜 거야, 동전 더 좋아, 바꿀래?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한번 제가 끝까지 살펴볼게요. 그런 차원입니다. 자, 보시면 더 자릅니다. 여기까지 먹었어요. 여기도 먹었고, 여기도 먹었고. 와, 다행히 여기 안 먹었어요. 보시면 안 먹었죠. 그럼 얘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여기 다 죽었어요. 그렇죠? 썩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썩고 이게 식재 잘못됐을 때하고 과습일 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라서 죽는 것보다. 자, 여기 죽었죠. 그럼 여기를 잘라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병이 퍼져서 죽었어요. 여기까지 먹었네요. 여기 살았다. 불이 파랗죠. 살았다는 얘기, 여기 보면 금방 보면 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면 여기는 보면 파란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심어서는 어려워요. 반수경 재배식으로 제가 할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만 살짝 해서 얘를 이렇게 얹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벌브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게 살 수 있냐 없냐는 뭐냐면 얘가 뿌리가 내릴 수까지는 있는데 새로운 촉이 나오려면 왼쪽 오른쪽 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올 데는 없는데 덴드로비움 계통은 왼쪽 오른쪽 죽었을 때도 위에서도 나와요. 근데 카틀리아가 위에서 나오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살았다 했잖아요. 왼쪽 눈이 살았으면 이 아래쪽에 요 부분에 지금 뿌리하고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생장점이 여기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살 수 있으면. 그래서 분에 넣어서 또 썩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 살짝만 채워서 하고 초반에는 너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얘를 이렇게 5분 정도 거꾸로 물을 담가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놔두면 새 뿌리가 내릴 겁니다. 내려서 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타고 위에서 타고 들어가는 건 자르면 되는데 밑에서 들어가서 좀 이상하다. 내가 과습을 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서 이유가 없어요. 가장 먹은 부분 빨리 잘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말려야 돼요. 3, 4일이고 4월이고 말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건 지금 이미 말리려고 말린 게 아니라 밑에가 썩어서 물을 더 이상 안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살려보고 나중에 살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난 알아요에서 새로운 코너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코너였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 또한 어그로라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목 보고 막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처럼 정말 궁금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해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열의와 성의를 갖고 답변을 드릴 거고,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난을 생각보다 요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난을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은 오시는데, 식물 좋아하시는데 난을 모르니까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유입시켜서 구독자분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1년에 난 선물이요 1000만 개 팔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난 문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난이 올바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좋아하는 분들이 다양한 난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려면 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선물용으로 1000만 개, 1억만 개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김PD님 아시죠? 문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공연 예술 같은 경우도 그쪽이 커야지. 지금 제가 비근한 예로 들어서요. 농구 있죠, 농구. 배구, 어떤 게 더 인기 많죠? 배구죠. 근데 농구가 더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야지 농구를 하시는 농구 선수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아이들도 그게 꿈이 되고,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다시 살리려면 그걸 사랑해주는, 그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이제 좀 9,000명 정도 넘는 정도 분인데 이게 저한테 100만 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요.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성심껏,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는 다른 데 전화해서 다른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난 알아요 넌 몰라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